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끝없는 등교 수업 연기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클럽 집단 감염 사태로 교육부가 등교를 일주일 연기했는데 무려 5번째 등교 연기입니다. 네, 등교일에 맞춰 출하를 준비하던 농가들은 또다시 농산물을 버려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집단 감염 사태로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추가 연기됐습니다. 등교 수업에 맞춰 납품을 준비하던 친환경 농가들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일을 일주일씩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3 이외 학년의 등교 일정은 일주일 수년합니다. 이에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습니다. 고2와 중3, 초1에서 2학년, 유치원생 등교는 27일, 고1과 중2, 초3에서 4학년 등교는 6월 3일, 중1과 초5에서 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하는 것으로 수년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교 급식용 농산물 납품을 준비하고 있던 농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난이다 보니까 언제 이게 딱 종식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들은 끝나겠지 하고 또 심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마냥 안 심을 수는 없는 거고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수입은 없이 투자만 하는 거잖아요. 농사를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농가들은 등교 수업이 일주일보다 더 연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교육부가 등교 수업 일정은 향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당정의 농산물 꾸러미 대책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의 40%가량을 급식이 차지하는 만큼 급식 예산을 이용한 대량 소비가 이뤄져야만 농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5월, 6월이면 관련 물량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학교 급식 예산 수립되어 있는 걸로 소비되는 게 시장에 교란을 주지 않고 소비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저희가 주장했던 거고 결정 나고도 지금 한 달 가까이 가버리니까. 계속된 등교 연기로 기약 없이 출하 준비만 반복하는 친환경 농가들.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손해에 폐농까지 고려하는 농가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드문 모심기 맞춤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농법에 비하면 노동력과 생산비를 크게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국내 쌀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에 효과적인 드문 모심기 관련 기술이 개발돼 국내 쌀 농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드문 모심기 재배 기술과 전용 육묘 상자, 드문모 이항기 등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를 드물게 심는다는 의미의 드문모 심기는 모내기 할 때 기존보다 넓은 간격으로 모를 심어 재배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이항 재배와 같이 재배 안전성이 높고 직파 재배와 같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드문모 심기는 기존 농법에 비해 생산량은 비슷하지만 단위 면적당 필요한 육묘 상자가 줄면서 생산비와 노동력은 적게 드는 게 특징입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 논 씨바르당 필요한 육묘 상자가 기존 30개에서 13개 정도로 약 60% 감축됩니다. 논으로 옮겨 심는 어린모 역시 1제곱미터당 기존 70주에서 50주로 줄어듭니다. 농진청은 드문모 심기의 빠른 보급을 위해 전용 육묘 상자와 이항기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기존 이항기는 모 심는 간격을 3.3제곱미터당 50에서 80주까지 조절할 수 있지만 농진청이 개발한 이항기는 37주에서 80주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드문 모심기를 실제 벼 생산에 적용해본 결과 기존 농법에 비해 생산비는 42%, 노동시간은 27%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벼 수량은 관행농법으로 재배할 때와 비슷했고
쓰러짐과 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부수적인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판수가 첫째로 반으로 줄고요. 반으로 주니까 노동력이 또 절감이 됐고, 생산비도 절감이 됐고, 그에 비해서 생산량도 늘어가지고 꼭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벼 재배 지역의 50%의 드문 모심기 재배 기술이 적용되면 연간 약 2,342억 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진청은 드문 모심기를 빠르게 확대 보급해 2022년에는 전국 벼 재배 면적의 35%까지 재배 면적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협이 벼 직파 재배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직파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1,000헥타르 이상 늘리고 농진청과 함께 현장 기술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화성에서 열린 직파 재배 파종시연회를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종기를 부착한 트랙터가 논을 가로지릅니다. 열을 맞춰 벽시가 떨어지고 균평 작업까지 하고 나면 직파가 모두 끝납니다. 농협은 13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서 벼 직파 재배 파종 시연회를 열고 직파 재배의 장점을 홍보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둔화 등으로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만한 대안으로 벼 직파 재배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육묘 상자에서 모를 기른 뒤 다시 옮겨 심는 기존의 이양법 대신 벽시를 논에 직접 파종하는 만큼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직파 재배는 기계 이양과 비교해 노동 시간을 1헥타르당 21.8시간, 23% 줄이고 생산비는 1헥타르당 75만 3천 원, 10%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계 이양과 수확량은 거의 비슷하면서 병해충 발생은 오히려 줄어드는 점도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벼 재배와 관련해서는 직파로 가야 됩니다. 노동 절감이라든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쌀농가의 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직파 재배 참여 농협을 늘리고 참여 면적 또한 지난해 11,000여 헥타르에서 올해 12,000헥타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농협은 참여 농협에 대해 연중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직파농업협회와 현장기술 지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직파 재배 확대를 위해 참여 농협의 농기계 은행 사업 무이자 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앙에는 직파 재배 등 농업 신기술 보급과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시연회에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직파 참여농협 조합장,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직파 재배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습니다. 모내기 작업이 생략된 벼 직파 재배 농법이 고령화한 농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농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과수 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과수 화상병입니다.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수 화상병이 나무 한 그루에만 발생해도 해당 과원을 전부 폐원해야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묘목 재배지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잎과 꽃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마르는 과수 화상병. 2015년에 처음 발생한 이후 과수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 화상병이 묘목을 통해 먼 거리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묘목 재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 예찰 대상에 전국의 사과, 배 묘목 재배지를 새롭게 포함해 정밀 예찰을 2에서 4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예찰 대상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과수 화상병 예방 방제 기준에 따라 개화 전과 개화기 총 3회에 걸쳐 병해충 방제 약제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묘목 생산, 판매 농가에 대해서도 품질 표시 사항 준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량 묘목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품질 묘목 생산, 유통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안에 종자 관리 요강을 개정하고 종자 업체의 포장 검사 및 종자 검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과수화상병 역학조사한 결과 묘목을 통해서 이렇게 먼 거리로 화상병이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가분들이 지켜야 할 현장 실천 매뉴얼을 충실하게 실행해 주기를.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을 예찰하기 위해 전국을 집중 발생지, 완충지, 미발생지로 나누고 발생지와 인접한 지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예방 약제 살포를 확대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을 대체할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배송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3개 품목으로 구성된 3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도내 모든 학생의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13개 품목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배송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급식에 사용되던 신선 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도내 37만 5천 명의 모든 학생 가정에 배송하는 겁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생산지 직거래를 통해 당일 소분 작업해 배송하고 아이스팩을 동봉하는 등 신선도 유지에 주력합니다. 또 관내 학교 영양사들이 직접 식재료를 검수하고 농산물 보관법 및 영양 교육 자료 등을 꾸러미에 동봉해 안전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도모합니다. 이번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및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와 친환경사업단의 협업이 이뤄졌습니다.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의 16개 법인이 도내 시군에 쌀과 양파 등 11개 품목을 공급했고 농협 영남 농산물 물류센터에서는 가시오이와 청양고추 등 2개 품목을 공급하는 한편 꾸러미 제작과 배송을 총괄한 겁니다. 또 단기간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만큼 꾸러미 선별 포장 인력 200여 명을 단기 공공 일자리로 채용해 지역 일자리를 확충합니다. 하루에 약 2만 개씩 해서 4주간에 걸쳐서 약 37만 5천 명 학생들 가정에 배송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별 포장하는 인력은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충당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등교 개학이 또 한 차례 미뤄지면서 지자체별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전남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경기, 광주, 대전 등 시도가 동참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학생들의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급하는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축제 취소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에서 영양 산나물 농가 돕기 특별 판매전을 실시합니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판매전에서는 자연산 취나물과 곰취 등 9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또한 신규 회원 및 모바일 앱 가입 시 5,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또는 향후 시군에서 협조 요청할 경우 농산물 축제의 온라인 판매 전환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제주환경농협이 최근 회의실에서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제주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제주산 초당 옥수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통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주산 초당 옥수수의 생산 유통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군진 조합장은 5월 말부터 초당 옥수수를 본격 수확할 예정이라며 초당 옥수수가 제주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 창업 보육 사업에 교육생 52명을 오는 7월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오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순천대학교 농업과교육원에서 2개월의 이론 교육과 6개월의 교육형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을 수료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부여됩니다.
교육 대상은 도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희망자는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가 높은 도 경계 지역 및 북부 지역 7개 시군 소재의 양돈 농가 73가구로 농가당 최대 1,0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도는 양돈 농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입산을 자제해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된 이후로 농업농촌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농민들이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는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이 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국 농업은 생산 중심의 농업을 추구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반면 농약과 비료 사용량 증가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라는 부작용도 뒤따랐죠. 국민이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공익적 가치 강화 역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에 대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6년 제4차 친환경 농법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수차례 실증 연구를 거쳐 지난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어떻게 추진되는 걸까요?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마을 단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은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프로그램의 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지자체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마을의 토양과 수질의 오염 정도는 어떤지, 마을이 보유한 경관과 농업유산은 무엇이 있는지 등 마을의 농업 환경을 조사 진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 계획을 만듭니다. 주민들이 마을의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정해지는 건데요. 크게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으로 나뉩니다. 개인 활동으로는 사용 처방서에 따라 비료 사용하기, 농사 후 남은 재료 분쇄해 논밭에 뿌리기,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녹비작물 재배하기, 하천 근처 논밭 경계에 풀 심기 등이 해당되고 단체 활동은 하천 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심기, 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영농생활 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그리고 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제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잘 실천하면 각각의 활동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6만 원, 영농생활 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에 참여하면 1인당 1시간에 10,000원을 받는 식입니다. 또 농업환경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적어도 5년간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곳, 올해 20곳에 이어서 내년에도 약 20곳의 마을을 지원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선정된 마을에는 5년 동안 6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환경이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